일단 이정근 전 부총장과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와서 관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어제 그거. 근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3분? 2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505호. 잠깐 올라오셔요.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잘 알려진 얘기죠. 잠시만요.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43.8%, 6시 기준입니다.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투표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투표율 변수에 따라서 또 각 당은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표율이 꽤 관심사입니다. 일단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방금 보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당사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또 다른 혐의, 그러니까 각종 청탁을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추징금 8억까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구형량보다 이 선고 형량이 더 높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뭐 1심하고 비교하면 이 두 가지 혐의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 알선수재법 위반 2개인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좀 내려갔다. 뭐 이런 거라서 결국 뭐 4년 6개월 받았던 게 합치면 이제 4년 2개월로 좀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검찰 구형량보다 많으니까 해석이 검찰에서는 좀 이 이정근 씨의 진술로 인해서 수사에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좀 낮게 구형을 해주는, 우리 현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게인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그 법조인이 아니고 판사가 아니어서 이 정확한 형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 형량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해석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재판부에서 이제 2심에 와서 알선수재는 늘어나고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일부가 무죄가 나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이 좀 늘어난 부분은 아마도 이 관련 혐의에 이 연관된 분들이 점점 더 이제 자백을 하면서 수사가 더 탄탄하게 진행된 그런 결과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 본인 뇌물 받은 혐의 말고도 돈봉투 혐의도 오늘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오늘 또 공교롭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님, 그런데 이제 추징금 8억을 명령했어요, 2심에서. 근데 오늘 국감 관련해서 추징금 관련하면 야권의 뭐 한때 데모라고 알려졌던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이거 잘 안 거친다라는 국민의힘의 지적도 있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한명숙 전 총리 경우에도 사실은 2015년에 징역 2년에 8억 8,300만 원의 추징금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실제 한 뭐 1,700 몇만 원 정도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1억 한 5,700만 원 정도는 압류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7억 원 정도를 안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복권까지 다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혹시 추징금을 나중에 안 내고 버티는 것 아니냐, 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추징금 7억 미납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달라, 아마 이런 촉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추징금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국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왜 7억 안 내냐, 이 부분까지 문제제기 한번 같이 엮어봤다면요. 지금 돈봉투 사건하면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박원석 의원님 보니까 이제 검찰청 앞에서 농성까지 했고 뭐 구청은 철거까지 했는데 계속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윤관석 의원도 뭐 액수는 그게 맞지 않다고 했지만 돈봉투를 뿌린 사실은 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송 전 대표인데 반면 목소리는 더 장외에서 커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고, 조만간 아마 검찰이
관련자들 이제 수사를 마치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송 대표는 귀국 직후부터 프랑스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빨리 나를 검찰에 소환해달라라고 지금 2번이나 검찰청을 방문했고 이번에 이제 3번째 검찰청 앞에 가서 급기야 이제 농성까지 했는데 본인으로서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본인을 불러서 수사를 해도 검찰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 저 같으면 그냥 기다리겠어요. 검찰이 어쨌든 소환을 하고 수사를 할 때까지 그때 가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면 되는데 자꾸 저렇게 검찰청에 찾아가서 나를 빨리 소환해라.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다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모습이 오히려 법 집행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지 않을까 그런 점이 걱정되고 또 송영길 대표가 전직 민주당 대표긴 하지만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탈당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당적이 없는 상태고 그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송 전 대표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뭔가 이게 뭐 심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나서 가지고 저걸 엄호하거나 뭐 도와주거나 이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일례로 강서구청 보궐선거 같이 좀 지원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모양인데 민주당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그 정도 보도도 하나 약간 있었어요. 곤혹스러웠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 모습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직 당대표를 지냈던 또 중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저런 처신이 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추고 또 몸담았던 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본인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